시거나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 예. 너무 잘생겼어.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별로 이렇게 진정성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예. 예, 뭐 다른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예. 예. 자금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돈이. 그렇죠. 돈을 예.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거기서 떠나는 사람들한테 그 편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자세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봤고요. 예,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소행주 이제 같이 그 집에 들어갈 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공동 출자를 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동 출자를 할 때는 예를 들면은 그 설계를 할 때 그 입주하는 사람의 취향이 드러나게끔 그 설계를 다 하고요. 그 설계와 평수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부모님 모시고 들어올 집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새 아기 하나에 뭐 부모님 둘이 이렇게 사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산정해서 입주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지금 네 번째 지금 건물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 아까 여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빈 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제 모집 중에. 제가 예. 얘기하는 거는 예. 그게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얘기. 그렇죠. 예. 예. 자살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트러블이 생기고 막 예. 그런다고요. 그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나온 것처럼 제가 저기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거기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짧은 시간에 인터뷰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요. 거기서 엄청나게 싸웠대요. 엄청나게 싸우고, 그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저기 한 4군데가 있는데요. 4군데가 있는데 최초에 만들었던 어린이집이 해체가 됐대요. 부모들끼리 싸워서.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엄청 싸웠대요. 엄청 싸워서 누가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싸워서 해체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 발생적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당연한 거다. 싸우고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인데 그걸 못 견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어떠한 하나의 공통의 그러한 목표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도 투쟁의 과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한 번에 막 발전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말 그대로 오이도 요 공간 자체도 하나하나 서서히 변하는 거지 내일 모레 한 평처럼 만드는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롤모델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돈을 막 왕창 들여서 이거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촬영을 하니까 적나라한 표현을 못 쓰겠고, 편의주의적인 굉장히 편리한 방법만 찾아가는, 효율성만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들이고 사람 넣고 뿌리면 된다라고 하는 느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 그대로 서서히 하나씩 공동체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갈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느 순간 뭐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리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사례들도 대부분 다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 삼덕동도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삼덕동 골목 만들기 하는 데냐라고 얘기를 해야 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담장을 허문 집이 하나 있고요.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있고요. 그 담장을 허물고 그리고 이렇게 마을을 꾸며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이게 되니까 그 가운데 청소년 센터가 생기고, 청소년 센터가 생기니까 그 부모님들 중에 또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의 강의도 해주고 아이들과 방과 후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계속 모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축제를 하게 되고, 또 그 아름다운 그 재단에서 자전거 가게를 만들어서 자전거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나의 성미상과 아주 유사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서서히 이러한 골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은요, 뭐 좀 많지는 않지만, 여기가 이제 그 빗살 미술관이고,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든 자전거에 지금은 이제 축제 기간이 아니라서 이제 방치를 좀 해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제
예,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YMCA에서 이제 YMCA와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동사무소예요. 여기가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도 이렇게 맞춰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이렇게 예쁘게 좀 꾸며놨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담장 허문 1호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 요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삼덕동 바로 옆에 가시면요, 더 재밌는 또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예, 김광석 거리고요. 바로 옆에 길 건너면 바로 여기에요. 삼덕동 바로 길을 건너면은 예, 여기 김광석 거리가 나오고요. 자, 여기 김광석 거리가 만들어진 거는 얼마 안 됐어요. 2010년도의 일이고요. 거기가 이렇게 뚝방길이라서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어요? 사진으로만 보셨어요? 예, 가보면 좋아요. 가면 재밌어요. 김광석 씨 고향이냐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봉동이 고향이죠. 예. 그 뚝방이 있어요. 이렇게 뚝방이 있고 그 뚝방 밑에 약간 제가 봐도 우범지대처럼 딱 생겼어요. 딱 봐도 청소년들 모여서 담배 피고 거기서 좀 이렇게 애들 이렇게 돈도 갈취하고 딱 그렇게 골목이 딱 그런 골목에 딱 봐도. 근데 거기에 이렇게 벽화를 하나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벽화 칠한 거예요. 이거 얼마 들었을까요? 예산이요? 전체 총이 예,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총 얼마 들었을까요? 최초에 얼마 그냥 대충 찍어보세요. 예? 아, 1,000,000원. 아, 역시 이게 연륜이 묻어나서 딱 맞추시잖아요. 1,000,000원 딱 들었어요. 1,000,000원 돼서 이 길을 한 100m 정도? 100m 정도 됩니다. 이 길을 1,000,000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놨더니 그냥 그린 거예요. 이게 너무 우범지대니까 여기다 벽화를 그려놓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뭔가 밝은 모습을 갖지 않겠냐. 뭐 특별한 막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이런 거리로 만들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김광석이 여기 우리 고향이니까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좀 약간 우범지대적인 그런 어두운 이미지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1,000,000원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찍어온 사진들 좀. 이 방천시장이고요. 여기가요. 이렇게 방천시장 이렇게 입구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앉으면은 이렇게 김광석이 마치 떡볶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또 하나씩 그리고 또 하나씩 그리고 그냥 와서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또 그리고 가고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여기 제 딸이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만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파티 플랜이라는 게 파티하는 장소가 생기고요. 이렇게 공연들이 있고 여기 또 공연들이 있죠. 예, 공연들 포스터입니다. 같이 놀자 이런 공연들 그리고 이러한 가게들이 주변에 생기고 뭐 이렇게 마을에 속덕속덕 여기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랑방 같은데 여기 모여서 그냥 놀고 이렇게 하는 데예요. 같이 이렇게 미술전 갤러리들이 생기고요. 이게 미술전 하는 모습들, 공방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공방들이 이렇게 생기고요. 주변에 여기 공방입니다. 자기 여기 뭐 아트 이렇게 현대 미술처럼 자기를 그려주는데요. 그런 것도 생기고요. 연극도 하고 그리고 이런 카페들이라던가 파티 공간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런 걸 원해서 그런 게 아니죠. 원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오이도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정말 너무 큰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너무 막 큰 거, 너무 막 한 방에 뭐를 하고 막 예를 들면 뭐 한 방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볼로냐 같은데 뭐 얘기하면 볼로냐에 무슨 뭐 미술관이 들어와서 미술관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럼 미술관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시흥에서.
그렇게 큰 현대미술관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미산이라든가 이런 그 대구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싸워가면서 다퉈가면서 만들어가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김광석 거리가 잘 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이제 짱구를 굴린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근대거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대거리 사업에 김광석을 끼워 넣으면서 하나의 그냥 루트로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제일교회라는 데가 있고 여기 그 양령시라고 해서 한약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가보셨죠? 여기는요 또 가보셨을 것 같아요. 예, 여기 한약방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이상화 그 시인의 그 고택 그리고 여기 그 서경덕 맞나요? 그 고택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여기 이제 성당이죠? 성당이고 제일교회 신축된 제일교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관광 패키지로 만들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부수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는 문화의 공간을 만들 것인가? 문화적 공간을 만들 것인가? 저는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무엇인가 돈을 많이 들이고 무엇인가 외형적으로 유형화된 무엇인가를 딱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뭔가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연대 정신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공통된 관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축제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사업으로도 표출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한한 잠재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죠. 아,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즉, 오히려 정체성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관광, 경제활성화, 과연 이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공간, 내가 사는 공간에서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즉, 부수적인 산출물, 예를 들면 김광석 거리 그릴 때 그거 그려놓으면 저렇게 관련리들도 생기고 공연도 생기고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 동네가 그냥 예뻐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우범지대처럼 보이지 않았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시작한 거였는데 그것이 용케도 그렇게 된 거죠. 즉, 뒤에 부수적인 산물, 이거 하면 우리가 돈을 벌 거야. 이거 하면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야. 이거 하면은 우리 한몫 잡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문화 공간이 아닌 문화적 공간을 창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 모여서 동네에다가 벽화 그리면 벽 한 번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도시, 이 공간에다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그 공간을 만드시면 되고 또 이러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러한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이 문화센터에서 무엇인가 하나의 어린이들을 위한 강좌도 할 수 있으신 거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그마한 씨앗이 돼서 점점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이제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제도적인 지원이나 조례 제정, 돈이 조금씩 들 때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고 지원센터도 만들었어요. 그냥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자,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예. 요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의 그 메탄동 그 하늘타리 요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원곡동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원곡동 벽화 만들기는 어떤 거였냐면요. 자, 여기 이건 작은 사진이니까 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원곡동이에요. 원곡동이 말 그대로 다문화거리, 여기 가깝죠? 여기 안산이에요. 예. 다문화거리고요. 전 세계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어이, 왜 이러나.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문화, 다양한 그 민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죠. 근데 이게 무슨 거리냐면은 쓰레기 방출 골기 대회예요. 이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동네가 막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쓰레기와 이 전쟁, 다문화 특구 깨끗하게 하자. 이 걸기대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이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버리고 하니까 관광객들, 그리고 외국인 분들이 너무 많이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방법을 이게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 집중 단속한다. 이렇게 프랭카드도 걸고요. 그랬는데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벽화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요. 벽화를 총 3천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가 많이 모일 것 같은 곳 5군데를 정해가지고 그 5곳을 주변으로 해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이제 지도자들이죠. 여기 뭐 수지 여사도 있고 있네요. 이렇게 그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쓰레기들이 없어졌다. 라는 얘기죠. 쓰레기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했다는 얘기죠. 자, 즉 여기선 쓰레기를 없애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 도로 자체가, 이 도시 자체가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사람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동네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랑 외국인 노동자들 맨날 와서 거기서 먹고선 버리고 가고 또 관광객들 오면은 아, 뭐야, 여기 저기 뭐 되게 양꼬치 먹으러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다시 오고 서로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막 걸기대회 막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다른 방법을 썼더니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쓰레기를 버리지.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그 남아공 출신의 넬슨 만델라 그림이 딱 밑에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 못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못 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다 못 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못 버리는 1차적인 효과도 거뒀을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뭔가 그 다문화와 친화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특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그 원곡동이 하나의 마을로서, 공동체로서, 그 다문화 공동체로서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이게 수원 메탄동입니다. 수원 메탄동은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그 막 한 몇천 세대가 모여있는 그 아파트 단지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자, 얼마나 삭막해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 쓰면은, 저 뭐, 밑에 집, 아랫집 뭐 만날 일도 없고, 옆에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냥 애가 학교 가면은 학교 간 그 뭐, 같이 옆에 사는 그 부모들이나 몇 번 만나는 거지. 그냥 나 혼자 사는 정말로 뭐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때에 요 마을 센터죠. 마을 센터에서 엄마 손 밥상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맞벌이 부부들이 다 나가니까 애들이 밥을 갖다가 저녁에 못 챙겨 먹을 수도 있고 점심 때 일찍 오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밥을 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손 밥상이라는 걸 해서 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밥을 처음에 이제 결식 아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를 하는 거죠. 확대를 하면서 이 엄마 손 밥송이 막 확대되는 거예요. 처음에 밥을 먹이다가 야, 그러면은 우리 한번 애들 데리고 소풍이나 한번 갈까? 소풍 가는 거예요. 소풍 가고 야, 애들 모아놓고 우리 충유 예절 교육을 한번 해볼까? 오케이. 충유 예절 교육도 하고 야, 애들만 할 게 아니라 애들 할 때 우리 엄마들도 모여서 뭐 하나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강좌들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뭐 하나씩 해보자 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대돼 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아주 그 아파트 단지, 특히 신도시 내에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동체라는 거는 결국엔 누군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결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그냥 아파트에 살면서 나 혼자 그냥 살면서 그냥 뭐 내가 뭔가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 서울로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고 뭐 즐거운 사람 만나고 싶다? 그냥 만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소속감을 갖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막 짜증나는 일이고 남들과 부딪혀야 될 일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나가는 길인 거죠. 말 그대로. 자, 커뮤니티잖아요. 커뮤니티. 자, 커뮤니티 영어 쓰면은 COM으로 시작하잖아요. COM 함께 하는 거잖아요. 뮤트는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자, 내가 저쪽으로 갈 때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올 때도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생성되는 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 공동체는 말 그대로 참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즉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죠.
남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야, 우리 시가 좀 돈 좀 팍팍 들여가지고, 야, 우리 시장 3선 했는데 뭐 하나 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돈이 안 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돈 든다는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장에 뭔가 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지자체가 뭐 이거 해줘야 된다고 그거는 나중의 일이라는 거죠. 나중의 일이다. 자, 문화적 공간이란 거는 점이 아니라 어디 하나 탁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야기이며 관계다. 그래서 그 참여의 사다리가 있어요. 참여의 사다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참여를 통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 그 위로 올라가는 단계는 말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그 대학생들, 이제 대학에 제가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요즘 어떠냐면요. 굉장히 이게 좀 콘트라딕션이 많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너무나 갈등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은 나 자신은 지식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대학에 왔으니까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갈 때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패배주의에 아주 쩔어 있는 거죠. 그거는 서울대, 연구대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모든 학생들이 나는 연대 갔는데, 나는 서울대 갔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자신감 있다. 아니에요. 굉장히 좀 그 느낌이 그 패배주의 속에 이렇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충성도, 뭐 학과에 대한 충성도라는 표현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학과끼리 모이는 걸 안 해요. 애들끼리 모이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막 MT도 막 가고, 막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여대들이랑 막 뭐 10대10 미팅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아이들 간에 그 벽이 막 생기는 거죠. 서로 뭔가 도와주기보다는 귀찮은 존재? 그냥 나는 내 혼자 수업만 듣고 나가서 열심히 영어 공부에 스펙만 쌓으면은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 저는 그걸 이제 파괴하고 싶었어요.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마음 맞는 애들 한 3명을 규합을 했습니다. 야, 우리 학회라는 거 만들자. 우리 학회를 만들어서 좀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처음에 애들을 강제적으로 모았죠. 강제적으로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먹을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 줄 테니까 니들 알아서 그냥 놀아. 그러니까 놀으라고. 한번 놀았어요. 지들도 양심인지 10,000원씩 걷었대요. 야, 10,000원씩 걷었으면 저를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또 놀아. 또 놀고 놀다 보니까 애들이 재밌는 거예요. 말 맞는 친구도 생기고, 혼자 외로웠었는데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옆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고민했던 애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만나게 되니까 애들이, 야,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취직이 잘 될까? 고민하는 애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애들끼리, 나는 공무원 할 애들, 나는 공사에 가고 싶은 애들, 어떤 애들은 유통업계에 가고 싶은 애들끼리 지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 2년이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자, 그때 애들이 잘하면 또 교수님들이 돈도 덕덕 주고, 교수님끼리 돈 모아주고, 또 회의비 쓰라고 이렇게 주면, 회의비가 뭐겠어요? 술 마시는 거지. 애들은 술 마신 거죠. 소주 한잔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애들 맥주 한잔씩 하면서 방학 때 MT 가고, 저희 MT를 제일 많이 가는 과입니다. 저희 행정학과예요. MT를 제일 많이 가고, 행사도 제일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오지랖 넓게 하는 게 많은 학과가 저희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취업률도 올라가고, 작년에는 공무원이 12명이 됐어요. 재학생 중에.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야, 40명 졸업하는데 40명 졸업하는 데서 12명이,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그 취업률도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 교수님들이 했던 말 중에 저는 그 말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야, 학과 행사 잘 나온 놈이 나중에 잘 돼. 그 말을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렇구나. 학과 행사 잘 나온 애들이 말 그대로 남들과 무엇인가 경쟁함에 있어서도 하나씩 더 배워가는 거죠. 남을 통해서 배워가고, 그리고 그런 게 배어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는 어딘가 조직에 소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조직에 소속된다는 걸 이미 체득해서 나갔다는 얘기죠. 걔는 졸업했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처음에는 애들끼리 좀 친해지라고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애들끼리 좀 처음에 너무 애들끼리 서먹서먹하고 같이 뭐 팀을 만들어서 같이 뭔가 숙제를 줬는데 애들끼리 맨날 싸우고 안 하는 거예요. 막 서로 친하지가 않으니까. 그거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맥주 사 먹으라고 교수님들이 십시일반을 모아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았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기는 돈이 들어갔죠. 돈이 들어가고 누군가는 고생을 했어요.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나오라고 좀 독촉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야 모이자고 하고 누군 또 예약을 해야 되고 자 그런 귀찮은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요즘 애들이 아무리 싸가지 없고 개인주의적이라 하더라도 되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공동체도. 자, 여기 저 오이도 보면 아무것도 그냥 평범한 횟집 마을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무엇인가를 하나 심어낼 수 있다라고요. 자, 선생님들이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나온 사례에 나온 그 마을들을 가보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성원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같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관계 속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이나 궁금하신 점 아무거나 좋습니다. 애들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좋습니다. 대학교 뭐 취업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예,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예, 예, 그거는 선생님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 그 예를 들면 또 저희 동네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 동네 아직 너무 미미해가지고 저희도 저는 이제 부천 상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 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걸 시작했냐면요, 그 상상 나눔터라고 상상마을이라고 해서 자, 그 동네에 보면은 조그만한 상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쿠키 만드는 집, 어떤 집은 머리띠 만드는 집, 어떤 집은 뜨개질 하는 집들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을 한번 모았어요. 한번 모아가지고 그 동네 놀이터에다가 천막을 치고서 하루 상상 놀이터 집을 하나 그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체험학습을 하는 거예요. 체험학습하면서 엄마들이 모이게 되고 엄마들이 모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어떠한 이제 하나의 나눔의 공동체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참여하는 업주들도 자기 그 가게도 홍보하면서 그리고 잠재적인 수요층도 확보하면서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지역 상권과 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를 만들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지금은 굉장히 미미해요. 참여율이 한 하루에 하루 종일 하면은 제가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어떻게 하나. 하루 종일 돈을 많이 써서 애기가 하나하나씩 하니까 뭐 3,000원, 5,000원 처음에는 괜찮네 하다가 보니까 돈을 뽑아서 제가 애기를 줄 정도로 했는데 제가 이제 제 느낌 봤을 때 한 500여 명, 600여 명 하루 종일요. 그 정도밖에 이제 오진 않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이제 저도 처음에 알았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점점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족한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